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공정재판의 대명사 포청천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대만에서 방영했던 포청천이 방영되면서 아마 웬만한 분들은 포청천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새삼 포청천을 들고 나온 것은 그의 인물됨이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포청천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사실 연속극에는 포청천이 시커먼 얼굴로 나오죠. 아주 무섭게 나오는데요. 역사 기록에 보면 백면서생입니다. 얼굴이 아주 하얗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치가 뭐 이렇게 컸던 게 아니라 상당히 호리호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연속극과는 이제 다른데요. 그러면 왜 그렇게 연속극에는 검은 얼굴로 나왔을까요? 옛날에는 아주 공정하고 사적인 일이 없다. 이럴 때에 뇌자로 철면무사라고 그랬습니다. 얼굴이 새와 같이 단단하고 사적인 게 없다. 우리는 철면피 그러면 굉장히 나쁜 뜻이지만 이때의 철면피는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철면무사라는 표현을 했고, 백성들이,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포진인데요. 워낙 백성들을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애민정신이 투철해서 상당히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과 같은 분이다. 정말 맑은 하늘과 같이 은혜로운 분이다. 그래서 청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포청천이 된 것입니다. 이 포청천은 사실 중국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인데요. 요새 제가 유튜브나 또 우리 젊은 직원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측해 보니까 찐이라는 게 아마 진짜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진짜 중에 진짜. 그런데 포청천이야말로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지금의 중국 사람들 마음속에도 진짜 청렴결백하고 진짜 공정한 재판관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송시대의 인종, 그 유명한 어진 황제인데요. 그 시대에 명신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포청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4대 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찐이 그 당시 유명한 재상인 부필입니다. 그래서 부필을 찐 재상. 물론 찐이라는 게 중국말로 진입니다. 그래서 쩐, 짜이샹 이렇게 되는데요. 어쨌건 진 재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명한 문장가 구양수죠. 구양수는 정치가이면서 문장가로 유명했는데요. 이 구양수는 그 당시 한림학사였습니다. 그래서 찐 한림학사 이렇게 불렸고요. 또 세 번째가 태학에서, 지금으로 치면 저희 대학인데요. 국립대학에서 교수를 했던 호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걸 시강이라고 그러는데요. 찐 시강이 바로 호원이었고요. 네 번째로 지금으로 치면 감사원인 어사대의 최고 수장이었던 어사중승을 지내고 있던 포청천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청천 보고 백성들이 찐 어사중승이라고 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현대 시대나 그때나 아주 찐을 사람들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찐을 찾는다는 것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 시대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찐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포청천이 그 당시가 부패한 시대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명재판관으로 이름을 날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요, 황제가 가장 총애했고 그리고 재상들의 후원을 받았던 왕규의 사건이었습니다. 왕규는 전운사의 직책을 맡고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포청천도 전운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물론 전운사라는 것이 전체를 다스리는 도전운사가 있고요. 한 지역만 맡는 전운사가 있었는데 왕규는 여러 지역을 맡는 전운사였습니다. 도전운사까지는 안 갔습니다만은 아주 주요한 지역의 곡물과, 이 곡물이라는 건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황궁에 바치는 공납품을 얘기합니다. 그 곡물과 그리고 조세를 관리하는 직책이 바로 전운사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세청장쯤 되는데요. 인종이 워낙 총애했던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오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안 그랬는데 중반 이후부터는 나라에다가 백성들이 100만 바치면 되는 것을 200을 바치라고 해서 100을 자기가
인마이 포켓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이 자금은 전부 재상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뇌물로 주고 이제 본인도 착복한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도저히 참다 못해서 소요를 일으키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아주 잔혹하게 진압하고,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을 가족들까지 감옥에 가두고 본인들은 죽이고 뭐 이런 짓을 아주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규 손에 죽은 백성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거를 참다 못한 포청천이 상소를 올립니다. 왕규를 처벌하십시오. 근데 황제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상들도 저 포청천은 문제가 있습니다. 강직하긴 한데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포청천은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았고요. 감찰 어사의 이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은 직이니까 고관들이 당연히 포청천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포청천은 이에 굴하지 않고 무려 7번이나 황제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왕규의 재상을 낱낱이 조사해서 올렸는데도 황제가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번째 상소에다가 드디어 포청천이 이런 상소를 올립니다. 6번째까지는 왕규의 죄상을 전부 낱낱이 기록해서 처벌해달라고 올렸었는데 7번째는 얘기가 달랐습니다. 폐하, 왕규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폐하의 잘못입니다. 이거 굉장한 거죠. 신하가 옛날에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아마 장관들이 대통령한테 당신이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난리 날 텐데요. 상소란 건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이거든요. 황제가 그걸 보는 순간 얼굴이 완전히 백지창처럼 하얘졌습니다. 인종은 굉장히 어진 사람인데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포청천이 이렇게까지 잘못된 것은 왕규를 폐하와 여기 있는 재상들이 뒤에서 두둔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종도 그것을 인정하고 왕규를 귀양을 보냈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포청천은 그 뒤에도 전혀 이 권력가들이나 부유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족이나 권세가 센 자들 잘못하면 일일이 다 고발하고 처벌했습니다. 상당히 공정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백성들이 아주 이 포청천을 높게 떠받들었습니다. 포청천에게는 재판만 잘한 게 아니라 본인은 물론 청렴결백했고요. 절대 뇌물 이런 걸 받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의 월급 외에는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탐을 내지 않았던 아주 유명한 관료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서예하시는 분들 잘 아실 텐데요. 단계석으로 만든 벼루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쓰면 그걸 단연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석은 어디서 나오냐면 광동성 단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지방관으로 있을 때 이 벼루가 워낙 유명하니까 황제에게 진상품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몇십 개 수량을 올리게 되어 있는데 그곳에 수령으로 가는 자들이 이 단계석이 워낙 비싸고 또 높은 고관들이 좋아하니까 몇십 개만 올리면 되는 것을 몇백 개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 인마이 포켓한 뒤에 그걸 팔아먹기도 하고 재상이나 권세가들한테 바쳐서 자기가 승진하는데 이제 쓰고 그랬습니다. 그럴 정도로 유명한 벼루가 단계석인데요. 이 포청천이 그 지역에 이제 지방관으로 가니까 당연히 수도에 있는 관료들이 요청을 합니다. 이제 포청천한테 야 단계석 좀 보내줘. 그런데 포청천이 전혀 못 들은 척. 그리고 본인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황제에게 바치는 진상품인데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느냐. 그 수량까지만 만들고 더 이상 백성들을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그 뒤로부터 권세 있는 자들도 단계석을 못 구해서 아주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어쨌건 포청천이 그 지역에서 임기를 끝내고 개봉으로 돌아갈 때 단계석이나 이런 것들을 선물로 줬지만 그는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본인 역시 그런 모범을 보인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포청천의 묘를 발굴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벼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긴장했죠.
야, 이거 역사 기록에는 이 사람이 청렴하다고 돼 있는데 혹시 단계석 아닐까?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너무나 흔하게 쓰이는, 일반에서 쓰이는 벼루여서 정말로 이 사람은 청렴하다, 정말로 찐이다, 이런 이야기가 최근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포청천에 얽힌 이야기 중에 하나, 또 애민 사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예전에 관청에 가서 백성들이 재판을 받으려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글도 모르는 백성들이 그걸 소장을 써가지고 관청 앞에 있는 관리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관리가 그걸 보고 자기가 판단을 합니다. 이거 옳다 그러다, 이거 내가 판단 못하겠다. 그러면 다시 그 관청의 수령한테 이거 이러이러한 사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 백성이 그 수령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자기 억울한 일을 호소하고 이렇게 재판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관료들이 그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한테요, 돈을 뜯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가 굉장히 태평성세였지만 상당히 부패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포청천이 이 사실을 알게 돼서 그가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이후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너희를 엄벌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는 관청문을 내가 출근하는 순간부터 내가 태어날 때까지 활짝 열어놔라. 그래서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마라. 내 앞으로 직접 오게 하고 내가 직접 판단하겠다. 얼마나 대단한 조치입니까? 그래서 억울한 백성들의 사건을 많이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포청천에게 청천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포청천이 권력가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개봉부에 흐르는 하천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름은 아주 그럴듯합니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천, 이런 뜻인데요. 해민하였는데요. 이 해민하가 비만 오면 넘쳐서 홍수가 나고 또 평소에는 물이 잘 흐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개봉부 시장이 되자마자 그걸 조사해 봤습니다. 왜 이런지 봤더니 해민하의 근본을 따라가 보니까 상류 지역에 황족이나 권세 있는 자들이 별장들을 짓고 누각을 짓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원이죠. 엄청나게 큰 화원들을 하면서 해민하의 강폭을 줄인 것입니다. 즉 흙을 더 돋궈서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 온갖 건물을 지니까 이게 강이 잘 흐르지도 않고 비가 한번 오면 막혔다가 갑자기 나오면서 이게 터지는 거죠. 그래서 뚝이 무너지면서 홍수가 나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된 포청천이 통보를 합니다. 황족이랑 권세 있는 자들한테 예를 들면 날짜를 정한 것이죠. 기한을 정해서 그때까지 당신들 다 철거하시오. 하천에 다 있는 부분은 다 철거해라. 그러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더니 황족이나 뭐 권세 있는 자들이 네가 개봉부 시장이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왜냐면 그 사람들은 개봉부 시장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그 날이 되자 관원들을 데려와서 전부 다 허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죠. 법을 집행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해민하가 정말로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하천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포청천에 얽힌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연속극을 통해서도 또 사람들의 입으로 회자돼서도 많이 알려졌죠.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재미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중국의 그 유명한 문호인 호적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포청천은 중국 백성들에게 너무나 추앙을 받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누가 해결했는지 알려지지 않은 이상한 사건들을 전부 다 포청천이 해결한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 그래서 포청천을 주제로 한 명나라 때의 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실 송나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도 전부 포청천이 해결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도 이제 주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쓰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호적이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의 셜록 홈즈가 바로 포청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중국 전통시대의 셜록 홈즈가 바로
포청천이다. 사실 포청천은 굉장히 청렴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청렴 관료의 대명사로 해서 명나라 시대 때 그 유명했던 해서를 소개했었는데요. 해서는 정말로 청렴한 관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판관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포청천은 지금으로 치면 감사원장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도 전운사도 하고 여러 가지 직책을 거쳤지만 그가 주장했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관료는 청렴해야 된다. 그리고 능력 없는 관료들은 전부 다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송인종한테도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도 범증엄인데요. 범증엄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용관, 즉 남아도는 관료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런 주장도 했었고요.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능력 없는 병사들은 다 없애버리고 실제로 훈련을 잘 시켜서 괜찮은 병사들을 변방에 배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 재판을 하면서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주 공정하게 재판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 마음속에는 말 그대로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 속에 청렴하면서 가장 훌륭한 재판관이자 명신, 그러면 첫 번째로 포청천이 꼽힙니다. 오늘은 포청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바로 한국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포청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